자연을 담은 사찰 음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대한 스님의 수행은 계속될 겁니다. 데뷔 후 6년차 트로트 가수 김대성. 늦은 나이에 가수로 데뷔한 사연이 있답니다. 네,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네,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이제 걷다가 막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 저 봐요, 나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엄마를 그러면 꼭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네, 찾아야죠. 근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한 지 6년째. 그런데 취재 도중 대성 씨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한 번이라도 어머니 품에 안겨보는 게 소원이라는 가수 김대성.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잠든 새벽. 눈도 뜨지 못한 채 피곤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성 씨.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한 지 15년째랍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출근 준비를 하는 데는 도가 텄죠. 식사는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식사 못해요. 아침을 잘 못 먹어요. 아침 출근 때문에 식사를 못 합니다. 일어난 지 10분, 세수하고 옷을 입는 것만으로 준비 끝. 손에 집히는 대로 점퍼 하나 걸치니 출근 룩이 완성됐네요. 이제 좀 서둘러야 합니다. 싸늘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섭니다. 어두운 거리, 환하게 불을 밝힌 이곳이 대성 씨의 직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기 식어줘. 네. 매일 전국 각지에서 도착하는 해산물을 정리해서 판매하는 수산물 도소매 업체. 대성 씨는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음 좀 안 쳐도 돼요, 사장님? 그냥 드려요? 여기서 좀 자른 걸로 담아줘. 다른 거요? 네. 이거가 다 큰 건데. 하나, 둘. 새벽에 들어온 싱싱한 생선을 거래처의 주문에 맞춰 알맞은 크기별로 골라 담습니다. 사장님 이거 얼음 쳐드려요? 10마리입니다. 네. 얼음 좀 쳐. 이번엔 선별한 생선들을 부지런히 차에 싣는 대성 씨. 새벽엔 몸이 2개라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 재래시장이나 농협 하나로 맡은 그 수산 팀장님들이 오셔갖고 이 시간대에 물건을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바쁘고 수산 팀장님들도 바쁘시고. 대성 씨는 이곳에서 상품 정리부터 배송, 납품, 영업까지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만능맨이래요. 땀나. 네, 너무 덥습니다. 지금 땀 엄청 나요, 지금. 네. 잘해요. 너무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있어요. 일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5년쯤 넘었어요. 가족이요. 그러니까 닮았다고 하니까 가족같이 좀 잘 지내고 있어요. 씩씩하고 부지런해 회사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라는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엔 트럭에 짐을 싣는 대성 씨. 어디 배달이라도 가는 걸까요? 다섯 시간 넘게 일을 했으니 피곤할 듯 한데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연하의 남자, 남자. 노래까지 흥얼거리는데요. 사실은 뭐 좀 허리나 이쪽 어깨나 이쪽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힘들지, 조금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그냥 즐거워요. 항상.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대성 씨. 신나게 노래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아요. 오래 기다리셨죠? 오전에는 거래처에 주문한 상품을 배달하는 게 주요 업무. 오늘 물건은 가벼운 편이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한 상자에 30-40kg이 나가는 얼음 수십 상자를 배달하는 일도 다반사랍니다. 물건 너무 많이 시키셨네. 잘 나가, 홀라. 아니요, 이런 거 맛있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대성 씨를 살갑게 반기는 상인들. 일꾼이 많아졌네. 아니 대성이 잘 아세요, 김대성 씨? 대전에서 내 몰라요. 어떻게 잘하지요? 싹싹한 성격 덕에 시장 상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답니다. 너무 착하고 성실하죠. 딱해. 조금 자기가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지금 시작 이렇게 발전해 나가니까 좀 빨리빨리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 그 조금 안쓰러워요. 강원도고 산골 출신이라 그런지 사람이 참 순박해요. 순박하고 어디 내놔도 뭐 참 성공할 수 있는데 혼자 다 생활해서 이제 혼자 일을 가다 보니까 그게 참 우리가 뭐 크게 도움도 못 주고. 네, 괜찮은데. 네. 이리 와봐. 아우, 예.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가라고.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토마송 시장 안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과일까지 익혀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잘 마시고 먹어야 돼. 그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생생수상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저 사실 이렇게 시장 오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고등어니 과일이니 이게 막 주시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런 순간이면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죠. 그날 오후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대성 씨. 제일 먼저 몸에 밴 생선 냄새를 씻어내는데요. 양말 사줬어. 급하게 지금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너무 늦었어요 지금. 서둘러 옷방으로 향한 대성 씨.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
아끼는 셔츠를 찾아서 갈아입는데요. 그런데 옷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옷이요? 많습니다. 이게 다 행사 옷, 이 와이셔츠. 여기도 쫙 행사. 화려한 옷들의 정체는 바로 무대용 의상이라고 합니다. 앨범은 이제 1집하고 2집 냈습니다. 2집은 이제 신바람 대전이라는 곡을 받아서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벌써 2장의 앨범을 냈다는 대성 씨. 대전 지역에서는 꽤 알려졌지만 아직 갈 길이 먼 무명 가수입니다. 새벽 출근 때와는 달리 공들여서 치장을 하는데요.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명해지면 뭐 메이크업이 누가 또 해주고 이러지 않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늦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대성 씨. 아직 시간이 넉넉한데도 혹시라도 늦을까 싶어 마음이 급해집니다. 공연을 하러 가는 길에 트럭이라니 어딘가 좀 어색하지만 대성 씨는 이 차가 가장 편하대요. 차 안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믿음만 한숨만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무대에 설 노래를 지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차에서 가기 전에 항상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연습하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행사장. 아이고. 다행히 여유 있게 도착했는데요. 오늘 공연할 곳은 대전의 한 복지관. 평소 친분이 있던 노래 강사의 초대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무대가 고픈 신인 가수 대성 씨에게 소중한 기회죠. 노인대학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이 오늘의 무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가사를 되뇌어 보는데요. 그러다 뭔가 생각났는지 가방을 뒤져 지갑을 찾아낸 대성 씨. 지갑 깊은 곳에서 꺼낸 건 한 여인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뭇 진지해진 표정. 항상 행사 가기 전에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가면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늘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다가 무대에 오르기 전 힘을 얻기 위해서 꼭 챙겨본다는 사진. 대체 사진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 사이 대성 씨의 순서가 됐습니다. 자, 우리의 멋진 대전의 가수 김대성! 정말로 멋있게 하고 나왔는데. 정말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들 깊은 뜻으로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겹게 노래를 끝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올 고향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를 이제 잃어버리고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저희 어머님 이름은 고요. 나이는 59세 정도 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주위에 뭐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꼭 연락을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뜻밖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관객들도 놀란 듯한데요. 하지마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노래를 부른다는 대성 씨. 사실 대성 씨가 가수가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생사도 알 수도 없고 제가 갖고 있는 건 사진 하나하고 이름 석자밖에 없어서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가수가 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더 유명해져야 한다는 대성 씨. 대체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무대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온 대성 씨. 이제 집으로 가는 건가 했는데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공연장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들어가지 않고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데요. 긴장한 듯한 그의 손에 들린 건 공연 전 보던 사진이 담긴 전단지. 어머니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멋지세요. 공연 갈 때나 거리 이렇게 다닐 때나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어머니 얘기하면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작은 단서라도 머리카락이라도 나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녁 때를 훌쩍 넘겨 집으로 돌아온 대성 씨. 냄비, 라면이 일하랴 행사하랴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탓에 늦은 저녁에 첫 끼를 먹게 됐는데요. 선을 오늘 메뉴는 라면. 사실 행사가 없는 날에도 식사는 최대한 간단한 걸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답니다. 빨리 먹고 좀 쉬었다가 빨리 자야 또 내일 새벽에 또 일찍 나가니까 또 밥 같은 건 또 해서 먹으려면 또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 혼자 산 지 벌써 20여 년. 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호원으로 7년을 보냈고 20대 후반에 대전으로 이사해 바쁘게 살다 보니 혼기도 놓치고 말았답니다. 애타게 찾고 있는 어머니 외에는 다른 가족은 없는 걸까? 어렸을 때는 할머니하고 큰아버지하고 우리 누나 동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있는 것 자체를 저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명절에 한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어쩌다 한번 이제 명절 되면 오셔서 저희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가시고. 3남매 중 둘째라는 대성 씨. 어릴 적 아버지와의 불화로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어린 3남매는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 전 충격적인 말을 들었답니다. 아버지가 밤에 이제 찾아오신 거죠,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이렇게 콩고에서 뭔 얘기 하시려고 했더니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삼형제, 삼형제 너 엄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딱 그 말에 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울었나 그때는 정말 지금도 이제 그때 그 마음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이게 막 눈물이 나고 막 이게 감정이 막 적어되니까 너무 그때는 정말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 털어놓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릴 적 집을 나간 어머니 말고 대성 씨의 친어머니는 따로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단서는 아버지에게 받은 사진 한 장과 이름뿐. 틈만 나면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직접 보는 게 대성 씨의 소원이랍니다. 경찰서 가서도 물어보고 동사무소 가서도 물어보고 또 SMS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다 올려서 이렇게 올려보고 근데 사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제가 유명해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후 모처럼의 휴일. 대성 씨가 고향인 강원도 정선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이곳을 떠났지만 아직 친척이 살고 있다는데요. 전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나 봐요. 촬영을 또 오래. 네. 요거 대전 유명한 성심당 빵. 네. 네. 귀한 휴일에 먼 길 달려 작은아버지를 만나러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온 거는 이제 그 엄마 이제 찾는 것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조금이나 뭐 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가 또 혹시나 작은아버지가 좀 뭐 몇 가지 좀 알고 계시는 것 있는지 그 궁금도 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왔거든요. 왜 내가 작은아버지가 뭐 알 수 있는 거는 그 서울에 그때 한 19살 됐었지. 그때 이제 그 왕구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거 알고 있고 또 나이도 이제 하면 60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좀 알고 있지. 그 실질적으로 만나셨던 거죠? 만났지. 그 엄마 얼굴도 봤지. 네가 엄마 얼굴을 조금 닮았어. 저는 이제 기억이 없으니까. 없지. 눈, 코 우쪽으로 엄마를 많이 닮았어. 그리고 뭐 찾으러 왔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는 없었어. 없었고. 새로운 정보가 없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대성 씨.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엄마를 그러면 꼭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네, 찾아야죠. 근데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19살 때 너를 놓고 갔으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이제 살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 혹시나 뭐 찾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작은아버지의 조언에 대성 씨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머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어머니의 입장까진 고려하지 못했기에 심란하기만 한데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웬 폐가 앞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문을 따고 안으로 향하는 대성 씨. 여긴 대체 어딘가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입니다.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살던 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도 살지 않으셔서 이제 이런 천장이나 이런 데가 지금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가 어렸을 때 사시던데? 네, 여기가 제가 자던 방입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누나 동생도 같이 살고 이랬던 곳입니다. 집안을 둘러보다 보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할머니, 큰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 좋은 추억도 있지만 사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았답니다. 큰아버지가 술 드시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뭐 정말 매일 맞다시피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 집주인 데 가서 뭐 벽돌 쌓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막 농사 짓고 소 가지고 밭도 갈고 이럴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우리는 학교도 사실은 몇 번도 빠졌었어요, 학교도.
그 선생님까지도 찾아왔던 기억도 납니다. 왜 학생들 이거 학교를 안 보내냐?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얘네 누가 먹여 살리냐? 부모도 없는 애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얘네 학교 보낼 돈을 마련하려면 이 농사를 져야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든 아버지든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했죠. 그 당시. 이거를 못 챙겼네. 힘들었던 그 시절 어린 대성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품이 있는데요. 6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입니다. 살아계셨으면 정말 할머니랑 같이 이제 걷다가 막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 그런 거예요. 할머니 저 봐요. 나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 정말 가슴이 아프죠. 지금 살아계셨다면 아마 엄청 좋아해졌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불쑥 찾아가면 따뜻하게 손잡아 주셨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혼자라는 생각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갔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누구한테 의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내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굴까? 그게 어머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편이 엄마다. 엄마를 꼭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전으로 돌아온 대성 씨가 또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번잡한 복도를 지나 들어간 곳은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한 사무실. 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의용소방대라고 거기에 이제 제가 소방대원인데 거기 소방대원들끼리 붉은 천사 밴드라는 그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회비를 내면서 항상 제 개인 연습실처럼 쓰고 있는 곳이고요.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복잡한 심경을 노래로 달래는 대성 씨.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이런 날이면 어머니가 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늘 사랑하오. 보고 싶었다는 마음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건 하고 싶은 건 정말 안아드리고 싶고 또 같이 손잡고 할머니 산소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어떻게 살아셨는지 살아왔는지 또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말도 해보고 싶고 여태까지 혼자 살았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며칠 후 대성 씨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그를 다시 만나러 간 제작진.
혹시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단서라도 생긴 걸까요? 그런데 어째 대성 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하던 연락이 왔는데 왜 심란한 표정일까? 좋은 거 아니에요? 찾으시던 거 아니에요? 좋은 거보다도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마음이 복잡해서인지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는 대성 씨. 잠시 후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데요. 한참 동안 거리를 거닐며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어머니의 소식이었는데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한동안 그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린 끝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머니 이거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좀 궁금한 걸 좀 여쭤봤는데 제가 얘기한 거에 거진 한 90%는 맞으시더라고요. 한 방송에서 대성 씨의 사연을 듣고 전화를 걸어왔다는 어머니. 하지만 짧은 통화 끝에 전화가 끊겼고 그 뒤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보고는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 어머니를 찾았는데도 바로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실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곤란해질까 걱정도 된답니다. 지금 가정이 있으셔서 좀 저랑 연락하는 게 좀 껄끄러우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괜히 어머니를 찾은 게 아닌가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며칠 후 대성 씨가 다시 정선을 찾았습니다. 잔뜩 짐까지 챙겨들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굽이굽이 깊은 산속 숲길을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 대성 씨. 멈춰 선 곳은 한 무덤 앞입니다. 여기 저를 키워주신 저희 할머니 묘입니다. 복잡한 마음에 할머니를 만나러 왔다는 대성 씨. 어머니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할머니였답니다. 사실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은 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며칠 동안 홀로 끙끙 앓았다는데요. 아유, 우리 할머니 저 왔습니다. 할머니 좋아하시는 손자 대성이 왔습니다. 되게 춥지도 않으신가 모르겠어. 아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마음을 이곳에서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 찾았는데도 믿게 속이 상하네요. 뭐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랑님도 있으시고 따님들도 있으시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자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 3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42년 동안 기다렸는데 1년을 못 기다리겠어요. 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외롭고 위태롭기만 했던 날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단하고 팍팍한 삶도 희망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의 기다림이 그리 길지 않기를, 마음껏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It is so easy to see dysfunction between you and me. We must free up these tired souls before the sadness kills us both. 그 느낌이